오늘도요, 챙겨야 할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마감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시장 한번 들여다볼게요. 오늘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이슈는 저희 이것부터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3월입니다. 이제 3월에는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2월 한 달간 진짜 어려웠죠. 3월도 만만치 않은 한 달이 될 듯 합니다. 시장을 옥죄는 악재성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들여다볼게요. 4대 변수는 무엇일까라는 키워드를 갖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겁니다. 전쟁, 그리고 금리, 여기에 대선 있고요. 여기에 중국의 양회까지 이번 주 후반에 스타트가 됩니다. 모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되는데요. 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3월 시장에 대해서 이런 4대 변수들을 눈여겨보자라는 증권가의 시각이 많은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첫 번째 이슈는 사실 1시간 앞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시시각각 나오는 뉴스들을 잘 따라가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는 4일입니다. 중국 양회가 개막이 되는데 이 시점으로 해서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공산이 큽니다. 이것은 만약에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9일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임박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핫했었던 소위 정치 테마주들 이제 슉 물러나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펴나갈 정책 관련주는 무엇일까?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겠죠? 또 FOMC 결과 17일에 나옵니다. 당장 그에 앞서서 이번 다가오는 3일에는 파월 의장의 청문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파월이 내놓게 될지, 또 정말 FOMC에서는 금리를 대폭 올릴 것인가, 25bp 인상에 그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될지 또 판가름이 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변곡점을 작용할 만한 이슈로 꼽혀지고요.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전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증권사에서 내거는 월별 지수 전망 의미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요. 하나 그냥 체크하죠. 최하단이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하단을 2,500포인트로 잡고 있는 모습, 대부분은 2,600에서 2,900 사이로 좀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 확인되고 있네요. 자, 3월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변수들은 분명 많긴 한데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시각 좀 챙겨주십시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3월 달에는 사실 많은 이제 이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러시아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재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러한 경제 제재 관련돼서 이 강도도 강도인데 만약 이 기간적으로 길어지게 됐을 때는 과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결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나 유발을 더욱더 시키겠느냐,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테고, 일부에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핵 억제력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제재를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인 것은 결국은 만약 이 유가에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정유라든지 이런 쪽에서에 대한 상승을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될 거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플레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과연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어느 정도나 관련된 불안감이 더 증폭되느냐, 아니면은 이제는 괜찮아지느냐,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통화 정책에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 통화 정책 관련돼서는 생각보다 지금은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많이 줄일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맞아요. 구간 속입니다. 사실상 3월 달에 50bp 관련돼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거의 20%까지 지금은 5%까지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
그만큼 네. 이제 이 관련돼서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이 금리까지 빨리 올라가 버리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즉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성장주 전반적으로에 대한 이제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2일에 3일은 이제 파월 연준장이 이 의회 증언에 있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생각보다 더욱더 완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역시나 성장주 관련돼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게임주라든지 뭐 이쪽으로에 대한 더욱더 움직임이 활발해질 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참 될 것 과장님 같아요. 시장 재밌는 게요. 그동안 인플레에 대한 압박 엄청 우리가 치를 떨었고 금리 인상 이제 이벤트 데이 다가오면서 더 두려워했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성장주도 그렇게 조정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금리를 안 올린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올릴 건데 50bp 말고 25bp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것만으로도 시장은 괜찮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호재인가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괜찮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이미 더욱더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것이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과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죠. 나름의 그런 네.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뭐 이런 충분히 거네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좌지우지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더 나빠질 것이 다소 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이제 투자 심리만 갖게 되어도 충분히 반등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미국에서도 지금 가치주하고 성장주 관련돼서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게 되면은 네. 오히려 성장주 쪽이 조금 더 낮은 부분도 있어요. 그만큼 성장주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너무나 공식처럼 우리가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가치주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실적이 나오지 않는 뭐 이런 가치주라고는 표현을 하는 건 좀 웃기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공식처럼만 이 움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하고 이제 이 사실 선물 옵션 만기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선물 옵션 만기랑 대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국내 증시가 1월 달부터 지금 만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눌려 있는 수급적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을 해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많은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도 물량 자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청산이 되게 되고 그 다음 포지션을 바뀌게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만약 지나가고 우호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생기게 됐을 때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시장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때부터는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냥 악재만 수두룩한 건 또 아니네요. 변수들을 주요 면밀히 한번 살펴보니까요. 다음 이슈로 저희는 넘어가 보려 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 이슈요. 뭐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슈이긴 한데 따로 떼어놓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금융 핵 무기급의 제재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재로 인해서 간밤에 러시아가 핵 무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우리 이것도 있어 라고 하며 미국 선물 이슈가 그렇게 또 빠지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스위프트라는 어떤 결제망에서 퇴출시킨다는 얘기가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핵 무기급의 악재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좀 들여다볼게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서 쓰는 고도로 높은 보안을 갖춘 전산망이 바로 스위프트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러시아를 배제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가 궁금해지는 거죠. 수출 대금을 러시아가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함에 있어서 이거 못하게끔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일단 달러 결제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경제는 그냥 사면 초과에 놓인 거다라는 아주 유럽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초강력한 경제 제재를 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
기업들에 혹시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러시아와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대러 수출이 한 해 한 10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국내 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 나가서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는 아무래도 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를 반영하듯 오늘 장 초반부터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쭉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잠시 뒤에 차트를 한번 볼 거고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러시아에 진출해 있습니다. 국내 웬만한 대기업들 다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대기업들이야 사실 글로벌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좀 피해갈 수도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뉴스가 나온과 동시에 현대차의 주가는 오늘 장중에 또 신저가를 찍어버리네요. 장중 한때 17만 원 선이 또 깨지면서 진행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과장님? 시각 좀 챙겨주십시오. 그만큼 투자 심리가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우리 기업에. 아무래도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장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실질적인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하지는 않거든요. 네. 가장 최악으로 산정을 했을 때도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뜩이나 안 좋았었는데 굳이 여기서 또 약점이 하나 더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도 버튼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아지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상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하루하루의 사실 상승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날 사실 맞아요.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내 종목도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이 하락이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투자 심리라든지 아니면 담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하는 날에도 이러한 나쁜 이슈로 인해서 못 올라간다는 점은 상당히 지금은 약점으로서 자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쪽은 계속적으로 지진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투자 심리도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제재 역시나 더욱더 장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 너무 요즘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많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러한 투자 심리라는 이런 부분이 조금 누그러들었을 때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자동차 관련주들이 참 못 갔었잖아요. 이제 오늘 관련한 뉴스로 이제 자동차주들이 꼽히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 악재가 조금 해소되면 투자를 해봄직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동차 괜찮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동차는 지금 못 가는 이유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쇼티지가 오래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있어서 지금 확실히 이 플레이어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수급적인 것과 동반해서 좋지 않다는 점. 한 요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투자 심리, 수급적인 부분은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정도만 어느 정도 정상화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 가격보다는 충분히 반등을 하게 나오게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만약 여기서 전기차 이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현대차나 기아가 조금 더 잘 플레이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적인 이 수익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만약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20만 원에서 한 22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무언가 전기차 부분에서 전환이 잘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 뉴스 또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다음 다른 쪽으로 눈 돌려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 하는데요. 반도체 탑2 말고
그 아래 좀 장비 업체들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뭐 부품주, 장비주 기회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러시아 반도체 수출액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 우리와는 큰 연결고리를 지을 수가 없는 정도 있고 대규모 매출 감소로 이어질 만한 이슈 전혀 아직 안 보인다라는 시각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배제한다면 다른 타 지역 국가로의 어떤 진출이 조금 더 강력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슈가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총괄 사장이 또 미국의 암암리에 또 출장을 다녀왔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더라고요. 이달 초에 긴급 미국을 방문해서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외 나가서 먹을거리를 찾고 있는 그런 반도체 일단 탑 기업들의 움직임과 함께 관련 업체들의 어떤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 좀 챙겨볼까 하고요. 그런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실 네온가스가 70%가량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 영향 안 받겠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지. 반도체 관련한 부품을 만드는데 이것이 들어가니 당연히 영향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무력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뭐 이렇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라면 특수가스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뭐 소재주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진짜 날아가더라고요. 신고가를 또 찍는 그런 기업을 토하기도 하는데 기회인지 위기인지 뭐 이를 떠나서 관련 업체를 우리가 눈여겨봐도 될지에 대한 시각 좀 챙겨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는 위기로 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장비업체가 러시아와 관련된 제재 때문에 더욱더 수혜를 받는다? 그렇게 보기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을 생각을 하시면서 러시아에 대한 분쟁이 나게 됐을 때 그러한 이제 관련돼서 이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느냐, 뭐 네. 자국 내에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었던 건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은 뭐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글로벌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들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은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KLA 덴코 같은 경우에도 가이던스를 괜찮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운드리 쪽, 이 빅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증설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더욱더 이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서 올해 이 캐pex 증대에 대한 규모 자체가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관련돼서 많은 부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어느 정도 이러한 사이클 산업이라는 걸 인식하신 후에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장비 업체상 특성상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피크를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거든요. 그런 점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슈 3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원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방금 전 문을 닫았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막판에 상승 탄력을 더욱 키워가면서 우리 시장 좋은 모습으로 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마감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가 0.7%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2696선, 2700선 바로 직전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0.9%의 상승으로 880선까지 다시 한번 안착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1200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0.1%의 상승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상승한 가운데 사실 상승폭이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나 중국의 상해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은 가운데 홍콩의 항생 지수만이 0.3%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오늘 메이저 주체들이 시장을 외면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도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매수세였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300억 원 넘는 물량, 기관이 더 많이 매도를 했죠. 2,200억 원 넘는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지수에 압박을 가했지만 다행히 개인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힘을 강하게 실어줬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현재 마감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면서 막판에 더 탄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140억 원 넘는 물량을 담아갔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4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담아주면서 이 지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그러면서 이 소폭의 하락을 만회하고 상승으로 좀 전환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막판 이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마감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0.3%, SK하이닉스가 0.4%의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1개월 기관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장중 3%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마감 기준으로는 1.9%의 하락입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 장중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러시아 제재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면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상승한 종목들 더 많이 뛰고 있습니다. 상승폭도 더 두드러졌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3인방 오늘 상승불 켜냈고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오늘 2에서 4%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위메이드가 오늘 7%대 강한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섹터별 흐름도 함께 볼까요? 원전주가 오늘장에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 발언을 내놓으면서 원전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보성 파워텍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흘러가면서 상한가로 진입한 채 마감을 지었고요. 이외에 한신기계나 일진파워 17% 넘는 급등, 이외 종목들도 10% 안팎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주항공주입니다. 정부가 우주항공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가운데 오는 6월 K로켓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예정되면서 기대감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부를 모두 켜냈는데요. 5에서 8%대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좋은 흐름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먼저 두산그룹주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두산그룹이 약 2년 만에 채권당 관리에서 이제 해제가 된다, 벗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두산이 우선주 B가 상한가로 진입하는 흐름을 보였고 이외에 두산이 8%, 두산 우선주가 10%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풍제약이 오늘 일부 제약바이오주가 강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당사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의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탄력을 받았습니다. 신풍제약이 19% 급등, 우선주는 상한가로 진입하는 흐름을 보여줬네요. 자, 마지막으로 조이시티입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이 게임주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일부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조이시티가 P2E 신작 게임인 건십 배틀의 글로벌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상당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장 중에 10% 넘는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막판에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와 있는 모습, 그래도 급등세로 전개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시황 체크해봤습니다.